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들, 그 지식의 기원을 탐험하는 곳, 지식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건 종이도 금속도 아닌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가깝죠. 이 가벼운 데이터 조각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인류 최초의 거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돈이 없던 시절, 거래의 기본 원칙은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가진 것을 직접 맞바꾸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렵게 구한 물건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옮기는 것 또한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이야말로 인류가 돈이라는 위대한 발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처음 찾아낸 해답은 모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 즉 물품 화폐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귀한 소금이 병사의 월급이었고, 이는 샐러리의 어원이 되었죠. 중국에서는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재물, 재화, 무역, 돈과 관련된 수많은 글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처음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를 통해 거래의 신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한 외딴 섬에는 이 신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태평양의 야프섬. 이 섬의 주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돈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 화폐입니다. 큰 것은 지름 4m, 무게가 수톤에 달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돌이 거래될 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거래가 있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오늘부터 저 돌의 주인은 아무개다 라고 선언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운반 도중 바다에 빠져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진 돌조차 그 존재와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여전히 가치 있는 돈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보다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한 보이지 않는 거래 장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신뢰 시스템에서 우리는 수백 년 후 등장할 블록체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단위의 약속만으로는 더 넓은 세계와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신뢰는 더 강력한 보증인을 필요로 했죠. 그 보증인으로 나선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기원전 7세기 아나톨리아 반도의 리디아 왕국은 역사상 최초로 금속의 무게와 순도를 국가가 보증하는 주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혁신을 제국 단위로 완성한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데나리우스라는 표준 은화를 제국 전역에 유통시켰습니다. 이제 브리타니아의 병사도 이집트의 상인도 같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작은 은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통용될 것이라는 로마의 권위에 대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가 만든 표준화된 돈은 비로소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경제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금속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왜 하필 금과 은이었을까요? 희귀해서 가치를 보존하기 좋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누구나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규모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술에 가득 금화를 실어 날라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무겁고 위험한 금속을 계속 직접
직접 들고 다녀야만 했을까요? 금과 은은 확실한 가치를 지녔지만 그 무게와 부피는 장거리 이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과 무역이 뒤섞인 십자군 전쟁 시기 순례자와 상인들은 늘 도적의 위협에 시달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이들이 바로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한쪽에서 금을 맡기고 다른 지역의 지부에서 이 증서를 보여주면 금을 내주는 것. 최초의 국제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작은 양피지 한 장이 저 무거운 금화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인가?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실물 없는 약속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편리함과 안전함은 결국 불신을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더 큰 상인이 신뢰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신뢰를 낳은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을 종이에 기록한 이 어음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표와 신용카드의 직계 조상입니다. 종이또는 오랫동안 금과의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에 지폐를 가져가면 언제든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즉 금본의제가 신뢰의 기반이었죠. 하지만 1971년 8월 15일 돈의 역사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미국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닉슨 쇼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금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돈의 가치는 오직 이 돈을 정부가 보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믿음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갑 속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에 대한 거대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돌멩이에서 금으로, 종이에서 데이터로 돈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그 본질인 신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믿었고 국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류의 믿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간이나 국가가 아닌 잘 짜인 코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중앙 권력 없이 알고리즘만으로도 유지되는 신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돌멩이에 새겼던 약속이 스마트폰 속 데이터가 되기까지 인류는 신뢰의 대상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식의 서재,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가장 거대한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문명의 지도를 다시 그렸던 보이지 않는 손, 최악의 재앙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혁신을 낳았는지 그 거대한 역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